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네트워크 매거진 시작합니다. 이 전국 처음으로 광역단체 간 통합으로 추진됐던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행정통합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이 협상 기간 내내 이 평행선을 달리던 두 지자체는 합의가 무산되자 책임 돌리기에 급급한 모습입니다. 이심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의 광역지자체 간 통합 추진으로 주목받은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 3년 전 추진됐다 중단됐던 통합 논의를 올해 재개했지만 결국 100여일 동안 합의점을 찾는 데 다시 실패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크고 어려운 일을 날짜 정해놓고 맞추어서 그렇게 딱 부러지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통합을 공언하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27일 SNS를 통해 지방행정개혁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점은 아쉽다며 통합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논의 과정에서 평행선만 달리던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합의가 불발되자 앞다퉈 입장문과 브리핑을 잇따라 열며 서로를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경북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대구시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한 사과와 도의장 사퇴를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고, 경상북도 의회는 대구시가 통합 무산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물러나라고 맞받았습니다. 또 민주당 대구시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시도민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통합 자체가 문제였다며 사과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당초 오는 2029년으로 예정됐던 광주 지하철 2호선 개통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단계 2개 공구가 5번째 입찰에서도 유찰됐기 때문인데 이 광주시는 수의 계약을 추진해서라도 공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은 총 42km로 광주 시내 전체를 한 바퀴 도는 형태입니다. 2호선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구간은 현재 공정률은 70%를 넘어서 이르면 2026년 말 개통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2단계 공사 구간입니다. 광주 시내 북부인 2단계 구간 중 7공구와 10공구가 5차례나 유찰되면서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호선 2단계 구간은 당초 2029년 말 개통이 목표였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7공구 사업비는 1,726억 원, 10공구는 1,295억 원인데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 금액으로는 공사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합니다. 필요하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2호선에 대한 개통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광주시는 개통 연기 우려가 크지만 수의 계획이라도 추진해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29년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지막 입찰이 수의 계약이 다 끝나면 그때 조정해서 총 사업비 3조 원이 넘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부산의 관광명소인 오륙도 주변에서 추진됐던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이 이 시행사 부도로 17년째 중단돼 있습니다. 한 건설사가 이 부지를 매입했지만 또다시 유치권 문제와 경기 불황이 겹치면서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의 재개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륙도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 절벽을 따라 호텔과 수영장 등 관광시설이 늘어서 있습니다. 부산 남구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부산 오륙도 관광단지는 거대한 랜드마크가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던 시행사가 돌연 부도가 나면서 공사를 시작도 못한 겁니다. 관광단지 조성이 17년째 중단되면서 해당 부지는 이렇게 숲을만 무성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지역 수건 사업 재개를 바랐지만 편의시설이 많이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에 17년 전에 약속했던 시사이드 착공을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비 144억 원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부지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지난 2016년 이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와 유치권 소송을 벌이면서 공사는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그 공사 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전혀 협의나
협상이 없었습니다. 면허 반납하라고 회사가 폐업이 됐습니다. 최근 소송이 마무리되며 법적 분쟁은 끝났지만 부지를 사들인 건설사 측은 건설 경기가 불황인 상황에서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예상 공사비만 1조 원이 넘는다며 난색을 보이면서 여전히 공사 재개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채우기 위해 해마다 계절 근로자가 입국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들이 이 민박집 등에서 숙식할 수밖에 없어서 이 근무 여건 개선이 절실했는데 경남 함양군이 계절 근로자를 위해 모텔을 기숙사로 개조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계절 근로자 호띠 TNC. 폭염 속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 고추 비닐하우스에서 일하고 시원한 기숙사로 돌아갑니다. 이 기숙사는 원래 모텔이었습니다. 함양군이 문 닫은 모텔을 사들여 계절 근로자 전용 기숙사로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동료들과 점심 밥을 해먹고 오후에는 푹 쉽니다. Chị đang nấu ăn nấu rau Việt Nam mình để ăn trưa khi về đi làm. 지난해까지 계절 근로자들의 숙소였던 민박은 좁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근로자들의 불만이 높았지만 한 방에 또 여러 사람이 들어가고 또 위생상 문제, 몸이 피곤해도 이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모텔을 개조한 기숙사에서는 한 달에 20만 원만 내면 에어컨과 냉장고, TV가 설치된 방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Mình ở trong cái thuộc xã này rất là vui. Mình mong mình có sức khỏe để được làm được rồi. 계절 근로자들의 숙소가 안정되면서 일의 능률도 올라가 이들을 고용한 농민도 만족합니다. 이분들이 쉬기도 잘 쉬고 하니까 먹는 것도 잘 먹고 하니까 확실히 잘 하더라고요. 예. 이 기숙사가 호평을 받으면서 전국 20개 지자체 관계자가 찾아와 함양군의 사례를 배워갔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네, 9월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죠. 이 여름 내내 끓은 바다도 아직 식지 않으면서 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아열대 어종 보급을 당초 계획보다 3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노돌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의 한 양식장. 수심 2m 표층 수온이 29.9도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28도만 넘어도 폐사하는 조피불락, 즉 우럭이 수면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다른 양식장은 우럭이 모두 죽어 그물을 아예 걷어 올렸습니다. 올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에 경남 남해안에서만 양식어류 1,840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역대 최악입니다. 300억 이상으로 피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특별 재난안전지구를 선포를 해서 어민들이 경영지원이라든지. 이에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는 아열대 어종 연구 개발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우럭을 대체할 어종으로 꼽히는 벤자리는 원래 일본 남부와 제주 남부 해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올겨울 월동 실험을 거친 뒤 양식어민들에게 즉시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너무 폐사가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3년 정도 앞당긴 내년부터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이미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대왕 불바리 등 바리류를 비롯해 고수온에 강한 참조기와 흑점 줄전갱이 양식 연구도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토크 초대석 순서입니다. 서울 서대문구는 연세대와 이화여대 등 많은 대학이 있는 젊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매년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도 열고 경의선 지하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원 서대문 구청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 지난주에 서대문구에서 이제 예기치 않은 땅 꺼짐 사고가 있었는데 이 구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텐데요. 성산로는 서대문구에 있지만 실제로 24m 폭 이내에 있는 도로는 저희 서대문구가 관리하지만 그 이상 되는 도로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네. 서울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서울시 관리했던 도로인데 아마 지금 그 사건 이후에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원인 조사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즉각적인 복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 동안에 많은 이상기후에 의해서 폭우가 내리면서
땅꺼짐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사실은 저희 서대문구에서는 2020년부터 23년까지 346km 구간을 지표 투시 레이드를 통해서 다 검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지금 98km를 지금 검측을 하고 있고, 이 GPR을 이용해서 검측하게 되면 지하 5m까지 그런 문제가 있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는 116km를 다 검측을 할 예정이고, 특히 인도까지도 저희가 검측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정확하게 검측을 해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서대문구에 대해서 질문드리면요. 경의선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까? 경의선은 지금 저희가 수색에서 서울역까지 5.8km 구간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지하화를 하게 되면 그 지상 철도 부지가 한 5만 평 정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부지를 이용해서 연세대학교를 포함해서 서대문에는 9개 대학이 있고, 그중에 6개 대학이 신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게 지하화가 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산업 공동 연구단지들을 만들고, 또 특히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 공간들도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많은 문화 예술 시설을 만들면서 공원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12월 달에 국토부에서 선도사업 지역을 선정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하고 세브란스 병원 저희하고 공동 추진위원회를 발족을 했고요. 무려 시민들 중에서 10만 명이 이 사업을 해달라고 그렇게 서명운동을 해서 제가 이거를 9월 달까지 다 정리해서 10월 달에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다가 의견을 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정말 청년들이 마음껏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서대문구가 대학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년 글로벌 대학 문화축제라는 걸 여는데 이게 이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저희 서대문 지역에는 2만 6천 명 주민이 살고 있는 신촌 지역에 무려 6천 명이 미국 유학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이 대학 도시이다 보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특히 외국 학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외국 학생들과 우리 내국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친목을 도모하고 앞으로 미래를 같이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글로벌 대학문화축제를 개최해서 40개국에서 참여를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작년에는 3일 동안 하는데 무려 53만 명이나 왔었습니다. 그중에 대사님들도 내가 보기에 거의 30개 나라 대사님들이 오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각 나라의 고유한 의상이라든지 음식 또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같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같이 우위를 다지게 되면 나중에 다시 돌아가는 그 외국 학생들은 대부분 그 나라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같이 좋은 우리나라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대학교도 거의 40개가 넘는 대학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청년들의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서대문구만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반려동물 지원 정책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전국에 1,5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서대문만 해도 거의 3만 세대 이상의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해드리기도 하고, 또 심신이 어려운 사람들을 동물을 통한 매개 치료도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반려동물 키우다 안타깝게 하늘나라 가면 장례 서비스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일도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생각하는 반려동물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을 저희가 내 품의 센터라고 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저출산 대책에서 소외돼 있던 소상공인에게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과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대료와 공과금, 아이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 50억 원을 KB금융그룹이 지원하고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멘토링과 홍보 캠페인 등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출산급여 지원 등 대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네트워크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